안녕하십니까. OBS 에러가 생겨서 주일날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싶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농부 파홈은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넓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조금씩 농토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농지를 갖고 싶었습니다. 파홈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 땅을 파는데, 즉 농지를 파는데 하루 거리로 판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땅값을 내면 하루를 그런 넓이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에 100리를 걸었다면 100리 안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파홈은 원하는 만큼의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땅을 판다는 지주를 찾아갔습니다. 출발 지점에 돈을 두고 해가 뜨면 출발하여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해가 지고 도착하면 돈은 지주의 것이 됩니다. 다음날 파홈은 돈 보따리를 가져가 출발 지점에다 놓고 해가 뜨자 출발하였습니다. 파홈은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뛰다 걷다 하였습니다. 출발 지점에서 상당히 멀리 왔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해는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해를 보면서 뛰다 걷다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가물가물하던 출발 지점이 가까이 보입니다. 이제 한 발자국도 옮기기 힘든 것을 이를 악물고 걷습니다. 해는 산으로 방금 넘어가려 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만 옮기면 돈에 놓여있는 출발 지점입니다. 한 걸음 거리를 남겨놓고 해는 산 너머로 꼴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파홈은 돈자루에 쓰러지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주는 하인들에게 욕심 많은 어리석은 저자를 저쪽 기슭에 묻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곳은 파홈과 같은 자들이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파홈은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뛰고 걸었으나 그가 차지한 땅은 언덕 기슭 후미진 한평 남짓한 그 육신이 묻힌 땅뿐이었습니다. 미국의 노벨 문학상 작가 벌벅의 소설 대지의 주인공 왕룽은 가난한 농부였는데 착하고 부지런하고 순종적인 아내 오란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의 소원은 넓은 농토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대로 오란의 주인이었던 황부자의 토지를 다 사들여 대지주가 됩니다. 왕룽은 대지의 지주가 되자 다간의 여자 연화를 첩으로 들이며 조강지체인 오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란은 남편의 버림을 받은 충격과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일찍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내 오란의 죽음 앞에서 왕룽은 후회합니다. 왕룽이 원하던 대지를 소유하였으나 그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렸고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하였던 착한 아내 오란을 잃게 됩니다. 파홈과 왕룽이 넓은 땅을 가지려고 목숨과 자기 인생을 걸었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와 더 넓은 아파트, 고급스러운 명품들을 가지려고 인생을 걸어놓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넓은 땅을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은 세계 나라들의 역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신바벨론 제국 갈대아 제국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는 왕이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가 정복한 영토는 지금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터키, 이란, 키프로스 등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갈대아 제국은 BC 625년에 건국되어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멸망당하였습니다. 나라 존속 기간이 불과 86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넓은 영토 확장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역시 영토 확장 욕심으로 많은 나라를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습니까? 근데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쳤습니다. 삼국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지의 영웅들은 영웅이 아니라 그들의 원하는 토지를 차지하려는 서로의 침략자들이었고 전쟁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이 벌인 전쟁으로 죽어간 수많은 생명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본은 어떠합니까?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중국 영토를 차지하려고 일으킨 임진왜란으로 조선 땅은 피폐할 대로 피폐하였고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거꾸로도 일본의 욕심은 조선을 침탈하여 식민지를 만들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의 섬나라를 벗어나 대륙을 차지하겠다는 욕망은 그들만의 욕심뿐이었고 일본은 지금까지 여전히 섬나라입니다. 영웅이라 호칭되는 몽골의 징기스칸 역시 넓은 영토에 대한 정복 욕심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의 고향 몽골은 지금 인구 350만쯤 되는 후진 문명의 작은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침략 전쟁은 살인입니다. 삼국지 전쟁으로 3,800만 명이 죽었으며 몽골의 세계 원정 전쟁으로 4천만 명이 죽었고 세계 제2차 대전으로 1억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지금 이란으로 남아있고 알렉산드로스의 후예들은 지금 초라한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영토가 넓어야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영토에 대한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강산 망고주 인물병년빈 광가 사는 망고의 주인이요 사람은 100년의 손님이다. 옛글을 모아놓은 추구에 나오는 글입니다. 추위를 막을 선정 구태야 비도나까 고픈데 매울 선정 산채라타 관계하라. 이밖에 잡실험 없으면 기 좋은 거 하노라. 예시 한 편입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라한 간 지어내니 방카는 청풍이요 방카는 명운이라.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역시 예시 한 편입니다. 무능하고 궁핍한 자의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급 호텔 스위트룸 1박에 1,800만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800만원 스위트룸에서 1박 하는 것이나 비닐하우스 운막에서 1박 하는 것이나 잠들고 나면 똑같지 않습니까? 1,800만원 스위트룸에서 잠을 잤어도 그 다음날에는 또 자야 합니다. 한 끼 500만원짜리 식사를 한 것이나 6천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으로 한 끼를 먹은 것이나 똑같은 한 끼입니다. 500만원짜리 식사를 하였다고 며칠을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가도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작은 인간의 몸뚱이 안에 있는 욕심은 너무나 넓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나여 흐르느니라.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인치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감사합니다.